반가. 안녕하세요. 적중 모의고사 4회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협회 공제사업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전부 협회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번 이런 협회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협회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3번 협회 설립하려면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창립총회는 502는 3이라고 502는 3이 아니네요. 제가 말 잘못했네요.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502는 3하고 30명하고 구분은 해야 되겠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 30명하고 20명 숫자 비교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10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협회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부 국토부 장관이고요. 다만 협회 지부 설치는 시도지사에게, 지회 설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역에 광역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즉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용진구는 기타 지역에 해당되고요. 부산광역시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죠.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세파화, 안산, 용인, 김포 및 광주시의 경우 3억 9천이 아니라 5억 4천입니다. 5억 4천. 5억 4천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요. 니은은 이게 기억은 틀렸죠. 서울이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이죠. 그래서 3억 9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쉬운 지문이기는 합니다. 니은에 서울특별시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보증금 6,500만원 이하인 경우 2,200만원까지 보증금 최우선 면제 받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죠.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리얼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역은 틀렸습니다. 3억 9천이 아니라 5억 4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매수신청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해야 되죠.
명도소송, 배당이소송, 항고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안 됩니다.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X입니다. 업무 개시 등록을 한 후 업무 개시 전이 아니라 등록하기 전에 미리 보정 설정을 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서류에 보정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하고 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사건 카드 5년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도 5년 보존,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정 설정 금액은 중개업하고 현재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의 경우 2억, 개인은 1억 원이죠. 요건 지금 현재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10월부터 개정될 여지가 있으니까 끝까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13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에 있는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자격정지, 업무정지, 개별 기준도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중소속, 개별 기준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초과 금쟁이 6개월이고요. 계약서 거짓으로 기재하면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쌍방대리 금쟁이니까 6개월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15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1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3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2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할 경우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X네요. 이미 등록증은 반납하고 없죠? 그래서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휴업할 때 첨부해가지고 반납을 했잖아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되죠. 4번 징집으로 인한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가는 경우, 학교 가는 경우,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등이 있죠.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7mm 이상 10mm 이내가 아니라 30mm 이내입니다. 30mm 이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39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3번에 보면은 있죠.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하면서 같이 할 수 있고요. 등록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양벌규정은 과태료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양벌규정, 양쪽을 다 벌하는데 양벌규정은 행정, 형벌만 양벌규정이 적용되고요. 이 과태료의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이중사무소 2번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벌금과 과태료는 같이 두 개를 다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쌍방대리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보조원의 위반 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이 법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직원 잘못으로 벌금을 받아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진 않는다. 이 법 위반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공탁은 업무 개시와 동시에, 업무 개시와 동시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 설정 금액, 개인은 지금 현재는 1억입니다. 이거 10월부터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탁금은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이 아니라 지역농협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5번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을 잘못하거나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20번 중개 보수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교환의 경우 평균 가액이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동일 3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으로 계산합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 외의 중개상물은 시도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다. 외의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외의 주택 4번이 정답인데요. 주택 외의 중개상물의 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받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1000분의 9입니다. 주택 외의 경우. 5번 주택임대차 중개의 경우 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를 받을 수 있다 했는데 1000분의 8이죠? 1000분의 9가 아니라 이 중개보수도 10월부터 개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